최근 래퍼 칸예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아이를 낳으면 $100만 지급하겠다. 백악관을 영화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처럼 바꾸고 싶다. 등의 돌발적인 언행을 보이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첫 선거 유세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자신의 딸을 거의 지울 뻔했다고 충격 발언을 해 논란이 더욱 거세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펌 해외 이슈입니다. 음악과 패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인정받던 래퍼 칸예 웨스트는 지난 7월 4일 2020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7월 8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칸예는 앨런 머스크의 지도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름을 생일당이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가 이긴다면 모두의 생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백악관 조직을 영화 블랙팬서에 등장하는 와칸다처럼 바꾸고 싶다. 백신을 통해 칩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 사용을 반대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황당한 그의 발언은 곧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앨범의 홍보를 위한 쇼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주에서 이 후보자 등록 기한 마감을 넘긴 상황이라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예는 7월 16일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첫 번째 선거 유세를 벌이게 됩니다. 머리에 2020이란 글자를 새기고 등장한 칸예는 1시간이 넘게 진행된 연설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2013년 킴 카다시안과 첫째 딸을 가진 뒤 2014년 결혼해 슬아이 4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칸예는 계획된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제가 된 발언을 하게 됩니다. 2012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킴이 임신했을 때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말한 칸예는 이 연설이 끝난 후 내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그녀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첫째 딸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그녀는 일어나 그 아이를 보호했어. 라고 말한 뒤 그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43년 전 누가 아이를 보호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엄마가 내 목숨을 구해주셨어. 아빠는 날 지우길 원했었지. 칸예는 감정이 격해져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내 딸을 거의 잃을 뻔했어. 나는 내 딸을 사랑해. 라고 소리치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넌 그러지 않았으니 괜찮아 라고 외치며 칸예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세 장면은 금방 입소문을 타 논란이 거세지게 됩니다. 현재 칸예는 가족들이 있는 LA가 아닌 와이오밍주 코디에 있는 목장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일 밤에 그는 연달아서 논란이 될 만한 트윗을 올렸다가 지웁니다. 어제 울었기 때문에 킴이 영화 겟아웃처럼 나를 가두려고 이사와 같이 와이오밍으로 날아오려고 하고 있어 라고 했고 장모님인 크리스의 남자친구를 칸예라고 부르며 크리스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내 아이들 주위에 못 있게 할 거야. 너넨 날 가두려고 했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우리 가족은 나와 같이 살아야 해. 더 이상 방송국들과는 상관없어.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칸예의 건강이 악화된 거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칸예의 큰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돈다 웨스트를 잃고 그의 슬픔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요. 시카고 주립대학 영어학 교수였던 돈다 웨스트는 2007년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는 칸예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인터뷰에서 칸예는 엄청난 성공을 위해 인생에서 희생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엄마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는 만약 내가 LA로 이사하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고 눈물이 날 것 같아 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칸예는 2016년 마음의 병으로 인해 입원하기도 했었고 2018년엔 공식적으로 양극성 정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5월 넷플릭스 쇼에서 그는 이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It is a health issue. This is like a sprained brain, like having a sprained ankle. 그는 발목이 삔 것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말하며 And if someone has a sprained ankle, you're not going to push on him more. Right. With us, once our brain gets to a point of spraining, people do
everything to make it worse. 칸예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7월 22일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칸예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병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거예요. 평소 공개적으로 칸예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이번엔 말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킴 카다시안은 칸예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엔 가족이나 친구들은 치료를 강요할 힘이 없다고 설명한 뒤 칸예는 공인이고 그의 행동이 때때로 강한 의견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예술가와 흑인이라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지만 복잡한 사람이에요. 칸예는 어머니를 잃은 고통을 경험했고 마음의 병으로 인한 압박감과 고립감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의 꿈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거나 무효가 되지 않아요. 칸예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언론과 대중들에게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을 부탁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칸예의 친구들도 그를 걱정했습니다. 칸예의 첫 번째 트윗 논란이 있던 바로 다음 날 코미디언 데이비드 샤펠은 그가 머물고 있는 목장으로 날아왔습니다. 칸예는 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와줘서 고마워. 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친구야 라고 트윗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저스틴 비버와 프로듀서 데이민 대시도 칸예를 위해 목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평소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온 가수 할씨도 7월 20일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농담은 이제 그만. 조증은 장난이 아니야. 만약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면 침묵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할씨는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이 증상을 특별히 겨냥하여 농담하는 것은 당신을 화나게 한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월 25일 칸예는 트위터에서 킴에게 사과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 나의 아내인 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그녀가 절 감싸준 것처럼 전 그녀를 감싸지 못했어요. 킴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한 것 알고 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언론 매체 TMZ에 따르면 칸예의 사과 이후 킴도 코디로 날아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7월 30일에 칸예는 나는 첫째를 지울 생각으로 울었고 모두가 나를 걱정했어.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울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세상이 걱정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7월 24일 칸예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었는데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일로 인해 칸예 킴 부부가 이혼할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킴이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 등등의 기사는 많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칸예 웨스트의 최근 행동과 주변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쾌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전 다른 영상으로 금방 찾아올게요. 여러분 사랑해요.